12, 16 대책 이후 강남 선거 집값 2, 3억씩 툭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용산 동작 과천까지 번졌다. 그러면서 하락폭 하고 있는데 동작구는 반등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집값 상승의 기조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일까요? 자, 일단 매매 거래량 봅시다. 매매 거래량 5월에 조금 늘었죠. 그리고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아직 5월 거 신고 안 됐으니까, 하지만 외지인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법인 아직 신고된 건 없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 뭐 회복된 건 아닌데 갑자기 거래가 늘었다. 뭘까? 그리고 집값이 상승했다. 뭘까?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한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늘 보합세 때는 이렇게 소폭의 등하락이 반복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대로 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 보합세가 끝나고 뚝 떨어지게 된다 라는 거죠. 전태는 쭉 오르고 있죠. 늘 얘기하지만 강남 4구 타이틀 잡아라. 동작 강동. 왜 자꾸 동작이 여기 강동에 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강동이 동작보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통으로 따지면은 동작에는 서울 안쪽으로 돌 수 있는 교통들이 많죠. 강동에는 이제 분당이나 이쪽으로 돌 수 있는 교통들이 많지만, 서울 동남부 쪽으로 돌 수 있는 교통들이 많지만, 동작에는 서울 안쪽으로 돌 수 있는 교통이 많다. 그리고 보면은 어때요? 준공된 지 5년 이하 새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동작구는 4,287만원이고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에 이어 네 번째다. 거기다가 강동구의 경우는 오히려 4,1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강남 4구는 강동이 아니라 동작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강남 4구가 아니죠. 서울을 나눌 때 어디권 할 때 여기 동남권으로 들어가는 4개의 구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니까 강남 4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묶이려고 하는데, 억지로 묶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자, 거기다가 동작구에는 비리가 많다. 그렇죠? 이번에 흑석 3구역 재개발 아파트 공사 담합 적발, 가진금 철퇴받았다. 그래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요 두 개 회사 중에서 얘가 들러리 하기로 해서 일부러 높은 가격 부르도록 담합해서 이쪽에서 받도록 얘가 들러리 역할을 해줬다. 이런 경우 무슨 일 생겨요? 헬리오시티 에어컨에서 이딴 짓거리 했었죠. 담합도 아니라 그 비리가 있었죠, 조합에서. 그래서 정당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는 사람 지인 통해가지고 했다가 천장에서 물세잖아요. 동작구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청약 앞서서 조합이 쌍둥이로 발생해서 어느 편이 우리를 위한 조합인지 모르겠다며 혼란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보면은 낮은 1번 분양가에 따라서 조합을 새로 만든 거죠. 근데 지난해 분양에 나선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는데, 허구 고분양가 제한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조합이 여러 개 생기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죠. 사공이 많으면. 자, 그런데 로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청약했다. 특히 84점 만점 통장 나왔다. 만점 나오려면 59.98인데 무주택 15년 이상의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부양가족 6명 이상이다. 이게 59.98에 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따로 맞춰서 노려놓고서 따로 해놓고 부양가족 6명 또 따로 맞춰서, 사실은 집이 다른 쪽으로 어느 정도 해놓고서 하진 않았을까? 혹은 저기 사놓고서 갭투기 놓고 본인은 뭐 계속 월세나 전세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수요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84점 만점인데 왜 여기를 샀냐, 동작구를.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이후 저 정도면 어디든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매매 거래와 달리 청약시장은 열기가 뜨겁다. 청약시장은 가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허그 고분양가 제한으로 인해서 로또라고 그렇게 호도를 하잖아요. 앞으로 더 로또가 나오는데, 지금은 무조건 입주 때 지금 시세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 지금은 주택복권 정도라면 로또는 그 이유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꽝이다. 떨어질 거니까. 따라서 지금 싸게 한다고 해서 입주 때 싸다는 보장 없죠. 후분양 아니면 추후에 이제 뭐 거주하고서 팔려고 봤을 때 그때쯤에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 없죠. 게다가 또 요거 열채 중에 주체인 일반 분양은 대부분 4층 이하여서 한강과 서단산의 조망이 불가능하다. 아까 옆에 올라가는 길 중에서 산꼭대기라서 조망은 좋겠네요. 4층 이하에서 조망이 대부분이 불가능합니다. 만점 받았는데 조망도 후지고 역까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저 돈 주고 분양 받는 거다. 분양가 욕구, 교통의 함수. 분양가도 사실 웃을 분양가 아니죠. 자, 임금 보면 어때요? 뉴타운 아파트 현황. 잠깐 앞에 다시 볼게요. 분양가 얼마였어요? 84에 9억에서 10억 정도였죠. 인근 가격 어느 정도예요? 12억, 13억까지 올랐다. 13억까지 올랐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10억 8천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5월 되니까 2억이나 떨어졌다. 지금 여기 떨어지는 분위기란 얘기죠. 신축인데. 그리고 1월 이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기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단 얘네가 기준 가격이 아니다. 요것만 조금 지금 현재 시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5월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피한 후분양 아파트. 아까 얘기했죠? 후분양은 그래도 전매가 빨리 가능하니까 곧 지어지니까 팔기가 나름 좋으니까 엄청 인기 끌 것이다 하면서 지금 또 여기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상도요. 또 땡캐슬.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하면서 지금 제가 집 질병이라고 말하는 그 채널도 그렇고 아예 거기 똑같은 영상을 은근슬쩍 다른 채널에다 올리고 있죠. 아예 대놓고 또 홍보하면서 똑같은 거 홍보하고 있다. 다른 채널 만들어서. 그러면서 누구 데리고 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양아치 소장 데리고 왔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가까운 단지 중 3년차 된 이편에서형 상도 노빌리티가 올 2월 14억 9천에 거래됐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다. 근데 25층 최고가만 얘기한 거죠. 그 뒤에 지금 어때요? 지금 13억 2천인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14억 9천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죠. 저런 사람이 사기꾼이죠. 제가 왜 자꾸 양아치라고 부르겠어요? 일부러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사기 아니에요, 저거? 2월 직전에는 자금 출처 조사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2월까지는 거래가 된 게 많다. 그리고 그 한 건 거래된 거, 딱 한 건 거래된 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25평 아파트 분양가가 9억, 뭐 후분양하는 이유 있었네 하면서 분양가 보증 협상에 실패하면서 후분양으로 돌아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또 25평 갖다 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준은 8사로 잡죠. 인근이랑 비교해봤을 때 높죠. 거기다가 이거는 후분양이니까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걱정은 없더라도 여기를 늘 이야기하는 9억 이상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세자금 대출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 사기 힘들다. 거기다가 추가로 9억 이상분에 대해서 20%만 대출 나오기 때문에 사기 힘들다.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력 떨어져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 가격이면은 좋다고 사야 될 때예요. 강남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다들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청약 가점권도 40점 초중반까지 내려갈 것. 당연히 경쟁률 떨어지죠. 중도금 대출 없이 바로 잔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여력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제 거의. 인근 어때요? 3월 이후 거래 없죠? 2월 이후 거래 없죠? 호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안 팔리죠? 왜? 비싸니까. 금매에 내놔도 살까 말까인데 비싸니까. 여기다가 노량진 뉴타운 동작구 노량진 대방동일원에 여기까지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물의 경우 프리미엄 6억 원 훌쩍 넘는다. 그러면서 사업 활기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더 뛰어올랐다. 아직도 거품이 계속 끼고 있다. 인근 뭐 아파트 현황 보면 어때요? 쭉 오르고 쭉 오른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정도에서 노량진 같은 경우 멈췄고 대방 같은 경우는 2월 이후 멈춰있다. 호가는 낮아졌다. 호가 조금 낮아졌다. 딴 건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이때만큼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율 얘기하는 게 갭 투기하기 점점 더 힘들어졌다. 전세가율은 70%대에서 그렇죠? 초이노믹스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전세가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전세가 오르는 건 전세가 여력이 멈췄죠. 오르다가 왜? 너무 끌어올리니까 실수요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여기가 한계였다. 있는 힘껏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여기가 한계였다. 지금 그 이후에 거의 보합인데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리니까 전세가율은 뚝 떨어졌다. 아까 실수요는 전가격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대출도 안 나오고 하는데 특히 전세 살던 실수요들이 사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실수요들이 사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갭 투기 수요들이 사긴 좋으냐. 갭이 이만큼 벌어졌는데요. 결론 첫 번째 동작구 거품은 강남 3구 다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동작구에서 지금 계속 분양되는 것이 9억 이상 아파트 그리고 동작구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도 다 9억 이상이죠. 문제점이 뭐다? 전세자금 대출 회수 그 다음에 9억 초과분 대출 20% 이거에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실수요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갭투기로 가자니 전세가율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사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예를 들어 뭐 주인 전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인 전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 조달 계획서를 피하고 추후 영끌 대출 받아서 메꾸든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혹은 뭐 부부 결혼 신고 안 해놓고서 뭐 전세를 엄청 땡겨서 시세보다 비싸게 받고 전세자금 대출 80% 땡겨서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많이 받아서 영끌 대출하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즉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밀어내기 분양으로 오히려 공급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서 그리고 전매 제한 시행하면서
청약 쪽으로 실수요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 그동안 소득을 신고 안 하고 탈세하고 있던 비등록 임대인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면서 그 전에 특히 3주택 이상의 갭투기꾼들이 그 전까지 매물을 빨리 내놔서 팔아야 되겠죠. 그 전에 팔아야지. 안 그러면 그거 시행되고 팔면은 그때는 금매 많이 쏟아질 테니까 그 전에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겠죠. 2021년에 공급 줄어든다고요?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뭘로? 다주택 매물로. 강남 3구 떨어지는 거 화통 받아서 이어줘야 동작구가 강남 4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그게 되죠. 강남 4구만큼 거품이 꼈으니까 아마 그만큼 빠질 것이다.